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4월 2일 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무제한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사회 분야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동안의 민생 토론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하며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 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군의관, 개원의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상진료 대책은 이번 달에도 연장됩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한 가운데 한미일 공중훈련도 실시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가격 안정 자금의 무제한 투입이라는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세종시에 지어질 대통령 제2집무실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공간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소식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한 여러 특단의 조치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마음이 무겁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 지원과 수입과일 공급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지난달 하순부터 둔화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지원과 대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고 온라인 도매 시장 등 유통 경로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에 지원 대책이 실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살피고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종 제2집무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세종시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이 되는 지역이라며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세종에 만들어질 제2집무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 과감한 재정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관련 부처의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현재 물가 상황은 어떻고 정부 대응은 어떻게 돼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3%대를 기록한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달에 물가가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고 2%대 안착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2.8%, 2월 3.1%로 오른 뒤 3월에도 3.1%대의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이 20.5%로 높은 오름세를 보였는데 식료품은 6.7%, 전기와 가스, 수도가 4.9%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도 1.2% 올라 1년 2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3월 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과 기상 여건 악화 등의 요인들이 겹치면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값을 끌어올린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하반기 물가가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최근 이코노미스트지도 낮은 근원 물가 등을 근거로 한국은 고물가 지속 가능성이 크게 낮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께서 느끼는 물가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며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 물가 안정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먹거리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농축산물 정부 할인 지원율을 30%로 올리고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도 계속 투입할 방침입니다.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TF도 즉시 가동하고 이달 중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 부총리는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업계도 적극 동참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최근 국제 곡물 가격 하락을 반영해 일부 업계에서 제품 가격을 인하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고물가기에 도입했던 재정 세제 지원을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자, 올해 이렇게 특별히 과일값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건 지난해 이상기후로 과일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인데요. 정부가 재해 예방 시설을 대폭 늘리고 스마트 과수원 특화 단지를 조성해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다지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지 기자입니다. 충남 부여의 사과 농장. 지난해 봄 냉해와 여름철 호우, 탄저병 등으로 사과 생산량이 평년보다 70%나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힘들어요, 살기가. 작년같이 피해가 이렇게 또 온다면은 이 농사를 그만뒀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런 피해는 명시 농가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해 지난해 주요 과일 생산량은 30% 내외로 줄었습니다.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과일 물가는 1년 전보다 41% 가까이 올랐습니다. 특히 사과와 배는 88%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사과와 배 재배 면적의 30%에 냉해와 태풍, 폭염 예방시설을 보급합니다. 과거 재해 피해 면적이 넓고 빈도가 잦았던 상위 20개 위험지역 시군에 우선 보급하고 포도 감귤에는 이미 보편화된 비가림 시설을 사과 배에도 적용 보급합니다. 이와 함께 계약 재배 물량도 늘려 수급 안정에도 나서는데 사과는 지난해 5만 톤 수준에서 2030년엔 생산량의 30% 수준인 15만 톤까지, 배는 4만 톤에서 6만 톤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미래 재배적지 중심으로 20헥타르 내외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도 조성합니다. 내년 5곳을 시작으로 2030년엔 6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새로운 사과 산지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강원도 정선과 양구 등 강원 5대 사과 산지 재배 면적을 2배로 확대하고 스마트 과수원 조성, 거점 APC 건립 등을 추진합니다. 또 온라인 도매 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지와 소비지 직거래를 늘려 유통 단계를 단축하고 유통 비용을 10%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란 사과인 골든볼과 초록배인 그린시스 등의 신품종 시장도 확대합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초부터 시작해 24차례에 걸쳐서 열린 민생토론회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바로바로 해결하는 실질적인 성과들을 남겼는데요. 대형마트 영업 규제 개선과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 등 사회 분야의 정책 성과들을 조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2일 열린 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쇼핑 편의 증진에 위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통 휴일에 대형마트에 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이 주말에 있어서 헛걸음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이제부터는 이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이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됩니다.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를 포함해 최근 평일 전환을 발표한 부산까지
전국 76개 기초지자체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저도 특히나 이제 직장 다닐 때 평일에는 시간 내서 마트 오고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주말에 가고 싶었는데 또 이제 휴일이 주말이다 보니까 그 날짜 맞춰서 마트 가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휴일이 평일로 바뀌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한 이른바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고 지난달 6일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걸로 기대합니다. 이제 휴대전화를 바꿀 때 기존 공시지원금과 15% 추가 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 Z 플립 5의 경우 지난 1월 22일 지원금이 55만 2천 원에 그쳤지만 현재는 94만 3천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살기가 너무 급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휴대폰 값이 아니라 그냥 다른 어떤 것들도 값이 싸진다고 하면 그냥 고민할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혹 할 것 같기는 해요. 지난 2월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제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해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해당 건으로 행정처분하지 못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기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도 즉시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법령을 개정 시행했습니다.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억울하게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청소년의 소가 술, 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증명되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청소년임을 식별하기 어려운 복장이나 행색을 갖췄다는 점을 입증하면 이 또한 정상 참작받을 수 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민생토론의 후속 조치 내용, 용산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문기혁 기자,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민생토론의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사회 분야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과 함께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질문에 답을 했던 실무자들도 참석했는데요. 그동안의 민생토론회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네, 회의를 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역시 이 정책 추진의 속도를 강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반복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검토하겠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공무원들의 검토한다는 말만 듣고 속을 끓이실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많을 때는 13개 부처가 함께 민생토론회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기조로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며 이렇게 찾아낸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과제들 중에 매우 신속하게 해결된 사례를 윤 대통령이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는데 어떤 것들이었나요? 네, 앞서 보신 리포트에서 저희 취재기자가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된 사례들을 취재해서 전달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신속하게 해결된 사례들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수서 동탄 간 GTX-A 노선 개통 등 GTX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120개 공공서비스의 구비 서류가 제로화되고 있는 것,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을 일일이 언급했습니다. 특히 회의 중간에는 게임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던 지시를 다시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집단적, 분산적 피해 구제에 대해서 한번 방안을, 제도적인 방안을 좀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좀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어요?
3개 부처가 바로 실무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 전환이라든지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서 현재 지금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의료 개혁 문제와 늘봄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에서 의료 개혁도 논의된 과제라며 지금 일부 의사들이 집단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다룬 늘봄 학교에 대해선 특히 애착을 갖고 있는 과제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재정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KTV 문기혁입니다. 전공의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진료 축소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군의관, 개원의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상진료 대책은 이번 달에도 연장됩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 넷째 주 기준 상급 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21,900여 명으로 전주 대비 0.9% 증가했습니다. 응급실도 408개소 중 97% 이상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의사 집단 행동이 7주차에 접어들면서 일부 진료가 제한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늘어나는 등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의대 교수들의 주 52시간 진료 축소에 따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배치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병원별 수요를 고려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배치하고 개원이나 봉직이 개인이 희망하면 상급 종합병원 근무도 허용합니다. 또 시니어 의사 4,166명 중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한 의료기관에는 채용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면 현재 약 4,870명인 진료 지원 간호사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상진료 대책은 이번 달에도 연장 시행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1,882억 원을 추가 투입해 응급진료 체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100% 가산하며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고압산소요법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68개 응급의료 행위를 150% 가산하여 보상합니다.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하면 입원 환자당 하루 25,000원 정책지원금도 지급합니다. 한편 정부는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의료개혁 이행 방안 등 구체적 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합리적 방안을 제안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 온라인 게시판도 구축해 현장에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 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늘 열려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강원도는 의사 수가 적고 지역 의료 기반도 많이 부족해 의료 사각지대로 불립니다. 아프면 오랜 시간을 이동해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가는 원정 진료가 비일비재한데요. 이번 의대 증원을 통한 지역 의료 개선 정책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지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간지가 많은 강원도는 대부분 지역이 의료 취약지입니다.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고 지리적으로도 단절돼 있습니다. 일부 외지에선 구급차를 불러도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1분 1초가 소중한 응급 환자가 병원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땐 2시간씩 기다려야 돼, 차를 버스 타려면. 강원도 주민 10명 중 1명은 30분 안에 응급실에 갈 수 없는 의료 소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무엇보다 의사가 많이 부족한데요. 군단위 지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농어촌 지역에서는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주민들은 원치 않아도 긴 시간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고 서울 대형병원까지 가는 이른바 원정진료에 내몰립니다. 기다리는 시간하고 거의 1시간. 힘들게 서울까지 가도 정작 진료를 받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8시간에 치료를 하도록 하면 7시에 가야 돼요. 의사 보는 시간이 1분도 안 돼요. 지역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강원도 소재 의대 4곳 정원은 모두 165명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강원도 의료 인프라 개선에 마중물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 강원도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낙후된 지역, 소외된 지역, 그리고 지리적으로 어려 환경을 접하기 힘든 지역에서 충분히 어려 인력들이 활동을 해주신다면 지역 정규 여건이 나아지고 아이를 낳아서 출산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한림대 입장에서는 충분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려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지역 의대들은 늘어난 인원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교원 확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역에 정착할 의료 인재를 더 많이 배출하기 위해 교육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일제히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 가운데 세 나라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일 오전 6시 53분쯤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평양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6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지난달 18일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을 실시한 지 보름 만의 도발입니다. 북한 미사일의 비행 시간은 10분 미만이었지만 속도는 극초음속 무기로 추정할 수 있을 만큼 빨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사용할 다단계 고체 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북한이 공개 보도했던 고체 연료 그 지상 실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 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발은 국민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이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군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안보 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은 오는 10일 우리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위협 억제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올해 들어 처음 시행한 훈련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과 북핵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등을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러시아에 북한과의 불법적인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추가 조치의 검토도 시사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러시아 선박 2척과 기관 2곳, 개인 2명이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은 레이디 알호 앙가라호로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으로 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보리 결의 1874호 등은 모든 무기의 대북 수출입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기관 2곳 인텔렉트 LLC, 소제이스트비에와 각각 이 회사들의 대표인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발간된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위 패널 보고서는 최근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 기록이 250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러시아의 북한과의 불법 협력 일체를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대북 제재에 러시아를 포함한 건 몇 차례 있었지만 러북 군사협력과 노동자 송출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소제이스트비의 기관과 대표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발굴해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에 따른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1학기 늘봄학교 참여학교가 당초 정부 예상을 크게 웃도는 2,800여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부터 각 부처 장차관들이 일일 교사 재능 기부에 나서며 현장을 살피는 등 늘봄학교 안착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 1학기부터 2,838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2,000곳에서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예상치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또 초등학교 1학년생 약 74%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어 저학년 중심으로 증가했던 돌봄 수요가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 현장에서 노력해준 덕분에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정부는 늘봄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간과 인력, 프로그램에 부족함이 없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대통령부터 부처 장관들까지 직접 일일 강사로 참여해 늘봄 프로그램 다양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늘봄 수업에 일일 강사로 깜짝 등장했습니다. 우주 로켓을 주제로 직접 수업을 진행하며 국내 최초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누리호는 한마디로 뭐죠? 로켓! 그렇지! 이 밖에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늘봄학교 일일 강사로 나서 나라를 주제로 세계와 교류 협력하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설명했고,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일 역사 수업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를 빛낸 위인들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태극기 등 주요 상징물을 직접 그려보는 체험 활동도 지도했습니다. 장미란 문체부 차관은 선수 시절 경험을 살려 체육 수업 일일 강사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사회 각계각층의 재능 기부를 활성화해 양질의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오랫동안 사고 없이 운전을 해왔다면 자동차 보험료에 반영되는 것이 합당할 텐데요. 그동안 장기 렌터카 이용자나 차보험 경력이 잠시 단절된 무사고 운전자는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정부가 이들의 경력을 인정해주는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최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지난 2023년 말 기준 2,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운전 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 가입 경력 요율 제도와 사고 경력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우량 할인, 불량 할증 등급 제도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인정되는 운전 경력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운전 경력에도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습니다. 장기 렌터카 5년을 계약해서 지금 4년째 타고 다니고 있는데요. 운전을 매일 하고 다녔는데도 장기 렌터카 경력은 운전 경력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차량을 구매하려고 이제 보험을 알아봤는데 할인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 경력 인정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돼 추후 본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자동차 보험 미가입자가 자동차 보험을 재가입할 때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도 개선합니다. 현재는 3년 이상 자동차 보험에 미가입하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 등급이 초기화돼 재가입 시 보험료가 크게 할증됩니다. 자동차 보험 할인 할증 등급은 총 29등급으로 1등급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데 장기 미가입자가 재가입을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받습니다. 정부는 경력 단절 저위험 우량 가입자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이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한 등급을 적용해 보험료를 할인하고 경력 단절 다사고자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등급을 조정해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재가입한 계약 중에 제도 개선을 통해 유리한 등급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도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시 기존 할인 할증 등급을 반영해서 할인 할증 등급을 재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의 보험 가입 경력 인정은 오는 6월 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되며 경력 단절자에 대한 할인 할증 등급 적용 기준 개선안은 오는 8월 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KTV 최다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전 세계에서 K푸드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22억 7천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은 미국, 아세안, 유럽으로 1분기 기준 1위 수출 시장인 미국은 15.7%의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공식품 중에는 라면, 김밥 등이, 신선식품 중에는 포도, 김치 등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면은 K드라마 열풍을 타고 전 세계에서 수출이 늘고 있고 냉동 김밥 등 쌀 가공식품도 건강식이라는 선호도가 높아지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라면 다음으로 수출량이 많은 과자, 음료 또한 성장세로 기존 주력 품목인 알로에, 건강음료 외 어린이 음료 등도 전 세계 곳곳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렁다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의 개정판이 배포됐습니다. 2021년 9월 마련됐던 매뉴얼을 지자체 요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와 개선 보완한 건데요. 이번 개정판은 이상징후의 조기 포착을 위한 조사 방법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유형에 따른 긴급 안전조치 방안도 구체화해서 보여줍니다. 또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 용어와 사례 등의 상세한 설명과 사진 자료를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개정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다며 각 지자체와 민간관리주체에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안전관리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의 전기차 효율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전기차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모든 전기차 278개 모델은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등급 라벨을 부착하게 됩니다. 참고로 에너지 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 테슬라 등 6개 모델인데요. 이 중 아이오닉 6의 연간 충전 요금은 약 78만 원으로 5등급 전기차에 비해 약 84만 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부는 소비자가 쉽게 전기차 효율을 비교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업계 기술 개발도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잠재력이 있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선발해 대학 졸업까지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올해는 기존에 선발된 5,000명에 꿈 장학금 1,800명, 다문화 장학금 200명이 신규로 선발돼 총 7,000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장학생에게는 학업, 진로 탐색 등에 쓸 수 있는 학업 장려금이 매월 최대 45만 원 지급되며 1:1 상담, 마음 건강 진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장학금 신규 신청은 오는 26일까지고 서류 심사와 심층 평가 등을 거쳐 6월에 최종 선발될 예정입니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에 관심 있다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참고해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3.9도까지 오르는 등 올봄 들어 가장 따스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다만 하늘이 점차 흐려지고 있고 일부 제주와 남해안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저녁부터 밤 사이에는 전라도와 경남으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충청과 경북으로, 오전에는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면 차츰 그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와 남해안에 30에서 80, 많은 곳은 제주 산간에 최고 120mm 이상이 되겠고요. 전라와 경남에 20에서 60, 충청과 경북은 10에서 4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많게는 최고 1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때가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이 19도, 대전 15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낮겠고요. 수도권은 오전 한때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동해안 한낮 기온 속초와 강릉 11도로 오늘과 비교해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낮 최고 기온 광주 17도, 대구 15도에 오르는 데 그치면서 오늘보다는 덜 따스하겠습니다. 전 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요. 낮 동안 따스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쌀쌀한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